요즘 아침 저녁으로 갑자기 추워지면서 집안 공기가 확 차갑게 느껴지시죠? 보일러는 켜야 하는데 이번 달 가스 요금은 또 얼마나 나올까? 이 걱정 때문에 손이 잘 안 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난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요금 걱정에 추위를 참으면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추위를 무조건 참는 것은 건강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갑자기 어지럽거나 가슴이 벌렁거리거나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더 아픈 경우도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을 넘어서 몸은 절대 춥지 않게 지키면서 난방비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은 정부 지원 제도까지 아주 자세하게 실제 생활에 딱 맞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월 3만원에서 5만원 절약하고 정부 지원 최대 70만원까지 받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드릴게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제도를 받지 않아서 손해보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너지 바우처는 어르신들이 난방에 사용하시는 비용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난방비를 정부가 대신 내드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 소득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둘째, 가구 특성입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 질환자, 한부모 가족 중 하나에 해당되셔야 해요. 특히 우리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노인 항목에 해당되시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기준으로 한 세대당 받으실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70만원입니다.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70만원이면 겨울 한철 난방비 상당 부분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큰 금액이죠.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어떤 난방 방식을 쓰시든 대부분 지원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족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한데요. 자녀분들께 부탁하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민폐일까? 귀찮게 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어르신들께서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당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시니까 편하게 신청하세요. 신청하신 지 2주 정도 지나면 지원 받으실 수 있고요.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시려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의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로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부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하는 난방비 지원도 있습니다. 월동난방비, 노인가구 난방비, 등유 구입비, 연탄 쿠폰 등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금액도 다른데요.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난방비 지원되는 게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하고 물어보세요. 10분도 안 걸리고 생각보다 큰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집에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난방비 절약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방법들은 어렵거나 복잡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이것만 기억하세요. 난방비를 줄이려면 가장 중요한 건 단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내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으면서 효율을 높이는 것. 둘째, 집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밖으로 절대 새지 않게 막는 것.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키셔도 난방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추위를 참는 것이 절약이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지키면서 효율을 높이는 게 절약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보일러 온도 설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그럼 좀 춥지 않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실내 온도를 1도만 낮추셔도 난방 에너지를 최대 7%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건강에도 더 좋습니다. 실내의 온도 차이가 너무 크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오르면서 건강에 좋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22도 정도로 실내를 데우신 후 18도에서 20도로 낮춰서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시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가습기를 사용하시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열 전달이 잘 이루어져서 보일러 가동할 때 실내 온도를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외출할 때 보일러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외출하실 때 보일러를 완전히 꺼버리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난방비를 더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외출할 때 보일러 전원을 끄시면 집이 완전히 식어버려서 다시 가동할 때 차가워진 방을 데우려고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잠깐 외출하실 때는 외출 모드로 설정하시거나 평소 온도에서 2에서 3도만 낮춰 놓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창문 단열이 핵심입니다. 집이 추운 이유 대부분은 실내 온도가 낮아서가 아니라 외풍 때문에 따뜻함이 계속 새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열 손실이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창문인데요. 창문에서만 무려 30%의 열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창문 단열이 정말 중요한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뽁뽁이를 창문에 붙이시고 문풍지를 문틈에 설치하시면 외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실 수 있습니다. 방안 커튼을 설치하시면 열 손실을 30%까지 줄일 수 있어요. 뽁뽁이는 다이소에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고요. 창문 안쪽에 물을 묻혀서 밀착시키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한 겹보다 두 겹이 훨씬 따뜻하고요. 이 두 가지만 하셔도 보일러 온도 1도 더 내리고도 괜찮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단 3중창이나 단열 코팅이 된 창문은 뽁뽁이를 붙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내복을 입으시면 체감 온도가 최대 3도까지 상승합니다. 집에서도 내복 카디건, 수면 양말을 착용하시면 보일러 온도를 낮추셔도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요즘은 얇고 따뜻한 내복들이 많이 나오니까 부담 없이 입으실 수 있습니다. 무릎 담요도 체감 온도를 2.5도 높여준다고 하니까 거실에서 TV 보실 때 무릎 담요 하나 덮으시면 정말 따뜻하세요. 다섯 번째,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 밸브를 잠그세요. 혼자 사시거나 부부만 사시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방까지 난방하실 필요가 없죠. 사용하지 않는 방은 난방 밸브를 차단하시고 방문을 닫아서 열 손실을 막으시면 됩니다. 밸브는 보통 싱크대 하부장 밑에 있는데요. 밸브 각도를 15에서 30도로 맞춰주시면 온도는 천천히 오르더라도 난방비를 크게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바닥에 카펫이나 러그를 깔아보세요. 바닥이 차가우면 아무리 난방을 하셔도 춥게 느껴지시죠? 카펫이나 러그를 깔으시면 바닥의 찬기를 막아주고 따뜻한 열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난방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거실이나 침실 침대 옆에 러그를 깔아 놓으시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도 덜 춥습니다. 일곱 번째, 온풍기보다 전기장판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너무 추울 때 온풍기를 틀고 싶으시겠지만 온풍기를 무심코 사용하시면 많은 전력을 써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와서 너무 추우실 때 잠깐만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전기장판이나 발열 매트를 사용하시면 전기료는 훨씬 적게 나오면서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전기장판은 하루 8시간 사용 기준으로 한 달 전기료가 7,000원대로 정말 저렴합니다.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 최고 온도로 오래 사용하지 마시고 오래 틀으실 땐 낮은 단계로 유지하시고 취침 시에는 타이머 기능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일러 점검도 잊지 마세요. 10년 이상 된 보일러는 효율이 떨어져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연료를 씁니다. 오래된 보일러를 새 보일러로 교체하시면 연간 가스 요금을 최대 44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하니 오래된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교체를 고려해보세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 지원 꼭 받으세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기. 최대 70만원 지원. 난방비 절약 7가지. 실내 온도 18에서 20도, 습도 40에서 60% 유지. 외출 시 외출 모드 사용. 뽁뽁이 문풍지로 창문 단열. 내복 착용으로 체감 온도 3도 올리기. 안 쓰는 방 밸브 잠그기. 카펫 러그로 바닥 단열. 전기난로 대신 전기장판 사용.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월 평균 난방비를 3에서 5만원 이상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겨울 한철이면 10만원 이상 아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난방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 또 추운 집에서 괜히 참고 지내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는 조건만 되시면 꼭 신청하세요. 70만원이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겨울철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추위를 참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로 따뜻하게 안전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해 보시고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 꿀팁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세요.